유일하게 공통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매형 돌아가신 누나들이더라고요. 그 누나들만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하다는 소리를 많이 하네요. 그리고 매형하고 사는 누나들은 계속 어렵다, 변호사 소개해줘, 니네 매형이 뭐를 했다, 뭐 애들이 뭐 어떻다. 저는 뭐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인 게 문제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애들 앞에서 싸우는 것을 연기하지 못할 정도의 부부 관계라면 저는 혼자 되는 게 낫다는 주의자입니다. 오늘 여성 대표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싸우고 계속 싸우더라도 부부가 한 번 결혼했으니까 계속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게 좀 소통을 되돌릴 수 없다면 혼자가 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세요? 혼자가 되는 게 낫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는 모임은 이 모임이 처음이에요. 보통은 그래도 같이 살아야죠 뭐 이러는데 아주 오늘 이 모임은 강력하게 혼자가 돼야 한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결혼을 해서 엄청 행복하게 사나 강연하면서 두루두루 돌아봤거든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걸 미디어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4, 5, 6, 70대 대한민국 남자가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이 본 TV 프로그램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이 프로그램은 제목만 나와도 터집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자연인이다. 이 나는 자연인이다. 혹시 우리 여성 대표님들 지금 결혼 생활 중이시라면 남편분이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거나 아니면 은연중에 여보 나 뭐 좀 자연에서 살을까? 시골에 좀 텃밭이라도 읽으면서 살을까? 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 있어요? 네. 여러분의 남편은 자연에 살고 싶으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하고 안 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냥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남편은 너무 여러분이 무서워서 말을 애둘러서 한 거고 저는 오늘 강연이니까 다이렉트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는 자연이다의 뭐 내용도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대한민국 남자들이 나이 먹으면 젊고 이쁜 여성을 좋아한다는데 그 프로그램에 그런 여성이 나오나요?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이런 좋은 호텔이 강남에 계속 생기고 여기 뭐 피트니스 좋고 사우나 좋고 그러면 그런 나는 자연이다에 이런 좋은 시설이 있나요? 없죠. 그 남자들 어디에 삽니까? 주로 맹지에 삽니다. 맹지. 전기 안 들어오고 길도 없는 곳. 이런 추운 겨울날 이런 좋은 호텔 사우나에서 목욕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목욕합니까? 저기 어디 뭐 시냇물 흐르는 냇가에 가가지고 막 얼음 깨가지고 막 거기서 막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공기가 맑습니다. 막 이런 아저씨. 노루 맛있습니다. 막 이런 아저씨. 그런데도 이 프로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요. 이 프로 짜가가 10개 나왔대요. 명품 오전에 뭐 이름 들으시면 다 아는 세계적인 명품 회사에 송년회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요. 명품이다라는 증거는 두 가지래요. 첫 번째, 엄마가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딸도 좋아한다. 그러니까 엄마가 에르메스 되게 좋아하는데 딸도 에르메스를 좋아해야 명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샤넬 좋아하는데 딸은 나 촌스러워 이러면 그 명품이 아니래요. 두 번째, 짝퉁이 나와야 명품이래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이 나는 자연이다는 지금 짝퉁이 막 10개 이상 나왔잖아요. 나도 자연인이다, 너만 자연인이냐. 하드코어는 나는 원시인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남자 여자가 처음 보는 사이인데 옷 다 벗고 밀림에 가서 오지에 가서 14일인가 21일 둘이 같이 생존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잘 됩니다. 옷 다 벗고요. 처음 보는 사이인데.
근데 이제 방송에서는 이제 살짝 모자이크 중요 부위하고 다 보여줘요. 근데도 이게 엄청 잘 돼요. 전 세계적으로. 디스커버리에서 해요. 프로그램도. 왜 이런 프로그램이 잘 될까요? 우리 여성분들 대한민국 남자랑 살아보니까 나이 먹으면서 어른이 되는 것 같나요? 애가 될까요? 애가 돼요. 인자해져요? 잘 삐져요? 잘 삐져. 삐지면 대화를 하려고 해요? 동굴로 들어가요? 동굴로. 남편이 같은 분들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나요? 서로 다 다른 남편들일 텐데 상당히 비슷하네요. 여러분은 남편이 동굴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 편이세요? 내비둬요? 보통 다른 지역은 기다려줘요. 오늘 모임에서 내버려둬요. 바로 장말이 하고 있어요. 내가 지네 엄마도 아니지. 진짜 돌아가신 시아버지랑 똑같아요. 부산에서 여성 CEO 모임에서 남편이 동굴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세요? 라고 했더니 동굴 앞에 공구리를 친다. 살아있어. 부산이 살아있어서 주로 바닷가가 살아있는 공구리를 쳐서 못 나오게 했다고. 그래야 버릇을 가르치게. 사람은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상처받고 화가 난대요. 그러니까 그 행동 자체가 화나는 것보다 이해가 안 될 때 화가 나는 거예요. 남자가 왜 그런지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왜냐면 지금 남자, 지금 오빠 마음에 안 들어서 새 오빠 만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오빠는 엄청 좋아요? 비슷해요? 비슷하죠. 그걸 사회심리학에서는 도진 개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여성은 그냥 비슷한 놈만 만나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나는 좀 사업은 잘 되는데 남자 복이 없네. 네, 이거 뭐에 뭐 남자 이게 없나? 운대가. 아, 왜 이렇게 자꾸 비슷한 놈만 만나고 만났다 해야지. 아, 나도 너무 상처가 되고. 반복되는 고통은 재수가 없는 게 아니고 삶이 그 사람에게 주는 신호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사업이 망하거나 반복해서 배신을 당하거나 반복해서 이별을 하거나 반복해서 돈이 뜨인다면 그건 재수가 없는 게 아니라 삶이 그 사람에게 계속 시그널을 주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거나 아는데 신호를 안 지키는 거래요. 그러면 비슷한 일이 계속 생긴다네요. 그래서 우리 오늘 여성 대표님들이 많으시니까 혹여나 여러분 결혼하셨었어요? 네. 하셨었어. 자 그러면 왜냐면 동의보감에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관계를 안 맺고 사는 게 낫지 관계 맺고 소통이 안 되면 홀로 있는 것보다 훨씬 고통스럽대요. 그래서 오늘은 소통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는데요. 사람이 돈 많은 게 잘 사는 게 아니래요. 돈 많은 건 부자래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한테 걔 엄청 잘 살잖아. 이건 되게 촌스러운 표현이래요. 뭐라고 해야 정확하냐면 걔 진짜 부자야. 진짜 알부자야. 걔 현금 부자. 잘 산다는 건 사이가 좋다는 뜻이래요. 대한민국에 실제로 부부 사이가 좋은 집이 있대요. 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대한민국에는 실제로 부부 사이가 좋은 집이 있는데 제주도에 2집, 강원도 한 집인가 있고 서울 경기는 씨가 말랐다고 거의 멸종이 된 거예요. 서울 경기는 이게 언제 뭐 조선의 호랑이 없어지면서 없어진 건지. 그리고 부부 사이가 좋은 집은 애들의 자존감이 제일 높대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친밀도가 떨어지는 집 아이들은 자존감은 낮고 자존심이 상대적으로 세대요. 그리고 부모가 자주 싸우면 애들은 눈치가 많대요. 아니면 폭력적이고 아니면 동굴로 들어가 버리고. 그래서 엄마하고 아빠 사이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낳는데요. 부부 사이 좋은 집은 서로를 여보 누구 아빠라고 안 한다고 하네요. 부를 때. 그건 호칭이고요. 애칭을 쓴대요. 자기 둘만 부르는 은어.
저희 아버지 86, 엄마 83. 엄마는 아버지를 누구 아빠, 여보, 자기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애칭을 쓰셨는데 화상이라는 애칭을 화상 아시죠? 화상. 네, 뜨거운 물에 디는 거 말고. 화상. 네. 어머니는 다른 애칭도 쓰셨는데 말종이라는 애칭도 많이 쓰셨어요. 말종 앞에 뭐가 들어가요? 인간. 아버지 혼주 알았어요. 율곡이, 태계이와 인간 말종. 훌륭하신 거예요. 저희 엄마는 제가 보기에 좀 결혼을 엄마 입으로도 그러지만 엄마는 좀 결혼을 좀 안타깝게 하신 것 같아요. 엄마 18에 아버지 21에 할아버지 두 분이 친구라서 결혼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술 잡수시다가 자네 딸 우리 아들 좀 줘. 근데 외할아버지가 그러세 그랬대요. 세상에서 제일 슬픈 새 그러세. 여러분 결혼은 사업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최대 M&A예요. 네, 최대 투자예요. 리스크 엄청 커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대한민국의 보통 사람들은 결혼을 준비하지 않고 결혼식을 준비한다. 그쵸? 그럼 뭐 결혼식 그런 거 의미 있습니까?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집 어디에서 뭐 누가 아파트 사냐 뭐 지금 그 큰 의미가 없어요. 사업해서 돈 좀 벌면 그 뭐 큰 의미 있어요. 뭐 신혼여행 어디로 가냐 앨범 그 앨범 자주 보나요? 보면 화가 나는데 무슨 거 같아요? 그때 하지 말 걸 엄청 생각나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자 사건이 생겨가지고 순진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럼 결혼을 준비해야죠. 근데 결혼이 힘든 큰 이유는 결혼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자기 모습을 보게 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자기 숙제가 안 된 사람은 결혼이 힘들대요. 그게 발레하고 비슷하잖아요. 발레하고 같이 합동으로 강연을 해봤는데 뭐 이미 아시겠지만 발레에 처음 입문하면 보통 군무시키죠. 거기서 잘하면 솔리스트를 주죠. 최고로 잘하면 뭘 주죠? 프리마 돈나. 이젠 남자 무용수하고 춤을 출 수 있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춤을 추는 게 제일 어려운 단계예요. 왜요? 서로 다르니까 합이 맞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결혼이 어려운 이유는 일단 솔리스트, 홀로 설 수 없는 사람은 더불어가 좀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막 이런 결혼에 대한 얘기 잘 못 듣고 그냥 결혼식만 뭐 드레스 뭘로 하냐, 뭐 신혼여행 어디로 가냐, 뭐 누가 예물 아파트 맞추냐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한 4, 5년 전에 계룡대라고 아세요? 계룡시에 있는 3군 통합본부. 거기에 지휘관 회의라고 오늘 같은 모임이 있었어요. 참모총장님들이 계신 곳이거든요. 각 군에. 그날은 육군 참모총장하고 육군의 장성들만 오셨어요. 육군 참모총장은 별이 몇 개일까요? 4개. 다섯 개는 장수 돌침대요. 별이 5개, 장수 돌침대. 5개는 장수 돌침대고 참모총장은 별이 4개시고 3개, 2개 하나 쫙 있는데 주로 다 50이 넘으셨더라고요. 근데 이 군대 조직은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강사가 유머를 딱 던지잖아요. 웃는 게 독특해요. 어떻게 웃는지 아세요? 이렇게 웃어요. 자, 장군님 그런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웃겨도 먼저 웃지 않아요. 별 2개는 옆에 별 3개가 웃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이 3개가 웃어야 그제서야 저는 50 넘은 남자들이 그렇게 기합든 조직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강연 끝나고 대령님이 강사님 장군님들 빼고 우리끼리 편안하게 팥빙수 한 그릇 합시다. 장군님들이 있으면 좀 불편하니까. 그래서 이제 예, 대령님하고 둘이 팥빙수를 먹는데 김 선생 한반도에 전쟁이 날 수 있어요. 전쟁에서 군인이 이기려면 뭐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첨단 무기 아닙니까?
아유, 그 민간인들 모르는 소리 하는 거예요. 첨단 무기를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군인 아니에요, 군인. 군인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두 가지가 좋아야 돼요. 첫 번째, 군기가 세야 돼요. 근데 군기만으로는 전쟁 못해요. 두 번째가 있는데 사기가 높아야 돼요. 군인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군기와 사기가 동시에 높을 때예요. 우리 총장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군기가 올라가고 사기가 떨어져버려요. 우리 총장님 나가시잖아요. 사기가 올라가. 그리고 군기가 빠져요. 그래서 이 지휘관은 어떻게 하면 군기와 사기를 동시에 올릴 것이냐. 거기에 참된 역량이 있어요. 이게 전쟁사가 아니라 기업 경영, 배우자, 부모 자식 전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코로나도 일종의 전쟁이고 삶 자체도 때로는 전쟁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시기를 넘기려면 사실 개인과 조직이 전 군기와 사기가 높아야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군기 약한 사람은 이런 모임 자체에 아예 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뭔가 퍼포먼스가 있어야 올 수 있는 보통의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기를 높이는 방법은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할 때 사기가 오르나?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은 제가 보기에 군기가 좀 세고 사기를 좀 많이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남자들은 왜 그렇게 나이 먹으면서 어려지고 삐지고 이런 말을 여성들이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사람은 일을 많이 해서 억울한 게 아니래요. 인정을 못 받으면 억울하대요.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어린 남자가 인정받고 싶은 거는요, 자기의 미래에 대한 가망성에 대한 인정이래요. 너 잘할 것 같아, 이런 거. 야, 너 좋은데? 너 해봐, 이런 거. 근데 나이가 든 남자는 두 가지의 인정을 원하는데, 첫 번째, 일단 성과를 냈어요. 나 그래도 여기까지 왔어. 그거에 대한 인정. 두 번째, 여기까지 오느라고 힘든 거에 대한 알아줘. 아, 진짜 힘들었고 그때 진짜 죽을 뻔했고. 야, 이런 거.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먼저 받아야 되냐면 자기 아버지래요. 권위를 가진 자, 아버지. 아버지, 이번에 공무원 시험 합격했습니다. 했을 때 그 아버지가 야, 대단한데 우리 아들. 요즘 시험들 다들 어려운데 대단하다 우리 아들. 이런 아들은 나이 먹고 어른이 된대요. 어른은 어리 큰 사람이라는 뜻이고 어린아이는 어리석은 인간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 어리석은 게 당연해요. 실수를 하고. 근데 이 아이가 어른이 되려면 사랑도 받고 인정도 받고 용서도 받아야 어른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누구한테 받겠어요? 자기 아버지가 1번이죠. 아버지 시험 합격했습니다. 대단하다 우리 아들. 근데 한국의 대부분의 여러분의 남편들 되시는 분들의 아버지, 지금 70, 80, 90 되신 분들, 아버지 합격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항상 겸손하고 이 새끼야. 겸손하게 가서 어른들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어른들 말씀을 정신 단단히 차리고. 그러면 이제 이 남자는 나 이거 엄청 열심히 했는데 왜 주의를 주지? 칭찬을 해줘야지. 뭔가 이상한데. 그리고는 이제 이 남자도 나이 먹고 힘들 때가 없잖아요. 아버지 힘듭니다. 그러면 어떤 아버지는 우리 아들 얼굴이 너무 안 돼 보인다. 아빠가 다 도와주면 좋은데 아빠가 형편이 안 돼서 너무 미안하다. 이러면 이 아들은 나이 먹고 어른 돼요. 근데 거기다 대고 아버지 힘듭니다. 해병대가 이 새끼야. 해병대. 아빠는 월남 스키 부대에 있었어.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막 달빛에 공부하고 이 새끼야. 배고파서 칡 먹고 뒷산에 가가지고 이 새끼야. 먹을 게 없어서 칡을 먹었어요. 칡. 야, 아버지 하나 안 되는데 새 아빠가 필요한데. 엄마도 원하는 눈치.
그러면 이렇게 성장한 남자는요, 나이 먹고 결혼하잖아요. 사장님이 되고 회장님이 되고 교수가 되고 성직자가 되고 뭔 장이 되잖아요. 겉으로는 어른인 척은 해야 되는데 칭찬을 너무 받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엄한 집에서 자란 남자들이라면 어떤 여자랑 결혼해야 되는지 솔직히 알아요. 근데 한국 남자는 이런 걸 모르거든요. 그냥 여자 소개해달라고 할 때 뭐만 물어봐요? 가보죠. 아시죠? 야, 뭐 좀 그거 좀 질서 지켰나 그분은? 나 좀 질서 지킨 분으로 해주라. 나 무질서한 거 싫어한다. 이게 왜 어리석냐면요. 남자는 그 여성이 예쁘다고 생각하면은 엄청 잘해준다. 그게 왜 그러나 봤더니 뇌하수체에서 도파민이라는 환각 물질이 나와서 그렇대요. 환각 물질.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 환각 상태에 이르게 되면 구체적으로 뇌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언어 중추에 영향을 미쳐서 말을 좋게 한대요. 그때는 오빠 저 너무 힘들어요. 회사 다니는 거 고민돼요. 자기야 저기 결혼하면 회사 그만둬. 나 자기 힘든 거 원하지 않아. 오빠 성격 알지? 뭐 누구 때문에 힘들어? 그 지점장? 그 또라이 새끼. 자기가 너무 스트레스 받네. 그 또라이 때문에. 그만둬. 오빠가 다 알아서 할게. 도파민 많이 나옵니다. 도파민 결혼하면 계속 나오는 것 같으세요? 여성분들 떨어지는 것 같으세요? 떨어지죠. 이게 왜 떨어지나 봤거든요. 남자의 뇌는 똑같은 정보를 1년 6개월 받으면 길들여진대요. 그래서 예쁘다는 느낌이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어른들은 이런 뇌공학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해봐라 얼굴 먹고 사는 게 아니다. 이쁜 것들 오래 못 간다. 안 이쁘면 아예 못 간다. 이거 들어보셨잖아요. 이거 들어보셨잖아요. 어른들 말씀은 틀린 게 없어요. 날이 갈수록 남자들이 이런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냥 이쁜 여자만. 남자들은 또 여자가 이쁘면 다른 조건은 안 봐. 이쁘잖아요. 뭐 학력 의미 없어요. 뭐 중학교만 나와도 돼요. 엄청 예쁘잖아요. 한글 몰라도 괜찮아요. 아니 한글 모르는 게 뭐가 문제예요? 살아가는데 오빠가 가르쳐 주면 되는데 단어 하나하나씩 얼마나 낭만적이에요. 단어 하나 김밥 청국 라볶이 너무너무 낭만적이죠. 다 유튜브로 찍어놓고 싶죠. 낭만적이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처음에 이쁜 여자 보면 자기의 기운이 쏟아가지고 자기의 사기가 올라서 결혼한 거. 그럼 여자 입장에서 소개할게요. 남자는 결혼했어요. 부부관계도 하고 애도 낳고 살고 3년 5년 살았어요. 도파민은 대부분 나오지 않아요. 10년이 넘잖아요. 새로운 물질이 나와요. 한의학에선 그 물질을 사리라고 해요. 사리. 뭐라고 한다고요? 사리. 사리가 나오면 피곤하다는 말을 많이 해요. 여보 겨울에 과메기 먹으러 포항 갈까? 우리 옛날 생각하면서 피곤하지 이 사람아. 그거 무슨 과메기를 먹으러 포항까지 가나 이 사람아. 택배하면 다 와 지금. 그냥 손에다 이렇게 과메기 얹혀서 먹어 이 사람아. 과메기를 먹으러 포항까지. 피곤하다고. 너무 피곤해 요즘에. 나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회사 전쟁이야 지금. 항상 피곤해. 항상 피곤해. 와이프 샤워하고 그러면 또 막 죽은 척도 하시고 막 이렇게 협심증이라고도 하고 심혈관 질환. 저런 거짓말이에요. 뭐가 안 나와서 그래요? 토박이. 이제 뭐가 나와요? 살이. 사리가 나오면 자기 몸을 항상 깨끗하게 지키려고. 항상 어떤 성적으로 항상 깨끗하게, 항상 이렇게 정결하게, 도덕적으로 흠이 없게. 도움이 안 나오고.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원래 자기가 쓰는 언어로 돌아간대요. 그걸 모국어라고 해요. 오늘 진짜 어마어마한 거 진짜 들으시는 거예요. 도파민 떨어진 남자는 어떤 말을 쓴다고요?
모국어. 원래 지네나라 말. 누구한테 배웠어요? 아빠한테. 집에서 남자가 여자 어떻게 대하는지 자기 아버지한테 80%는 배우는 거거든요. 왜요? 그거 3, 40년 봤는데요. 그 말을 계속 들었는데요. 행동하는 거 계속 봤고요. 100%는 아니지만 7, 80 돼요. 그래서 저는 여성분들한테 모국어 좋은 남자에게 베팅하셔라 추천드리는 거죠. 네, 모국어 좋은 남자. 네. 근데 모국어 안 좋아 봐요. 도파민 떨어지고. 그러면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아 나 우리 진짜 우리 직원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 당신도 문제는 많다니까 지금. 더 힘들어 직원들은 당신 때문에. 내가 살아봤잖아. 당신하고 27년째 이 사람아. 더 힘들다니까 직원들이. 고쳐 이 사람아. 당신이 너무 힘든 사람이야 사람들한테. 정신 바짝 차려. 저녁에 좀 뛰어 퇴근하고. 퇴근하고 어떻게 뛰어? 여자가 위험한데. 프라시로 얼굴 비치면서 뛰어 이 사람아. 안 힘든 사람이었어. 남대문 가봐. 아침에 살아보려고 사람들이 팔팔팔팔 생선처럼 뛰고 다니고 있어. 뭐가 힘들어 이 사람. 언어가 완전 바뀌어. 전에 도파민 나올 때는 오빠 나 옷이 없는데 뭐 오빠가 옷 좀 사줄까? 뭐 자기야 싼 거 사지 마. 오빠 성격 알지? 오빠 성격 알지? 오빠는 한 번 아니면 안 해. 한 번 살 때 좋은 거 사. 도파민 많이 나와. 도파민 떨어진 거야. 여보 나 모임에 가려고 그러는데 옷이 없네. 천지가 옷이야 이 사람아. 아 이거 뭐야 이거는? 이건 뭐야 옷이 아니고. 몸을 바꿔 뛰어 이 사람아. 못 바꾼다고 되나? 자기가 연예인 거는 나오고 살라고 그냥 깨끗하게 그냥. 전에 도파민 나올 때 백화점 가보세요. 오빠 나 보라색이 어울려 분홍색이 어울려? 도파민 나오죠. 보라색 어려 보이는데 분홍색은 날씬해 보인다. 둘 다 사. 오빠가 사줄게. 오빠 성격 알지? 도파민 많이 나오니까 뭐 어떻게 해볼라. 도파민 떨어져. 여보 보라색이 어울려 빨리 사. 빨리 사라고 이 사람아. 뭐든지 뭐를 살지 생각을 하고 오라고 그랬잖아 내가. 당신은 왜 와서 생각을 해 그거를. 왔다 갔다 몇 번째야 지금. 아우 힘들어. 3시간째 다리가 아파. 내 진짜 하루 쉬는 날 백화점에서 지랄 연병돼 진짜. 아우 진짜 내가 진짜 이러니까 오기가 싫어 백화점을. 그냥 필요한 거 있으면 딱 가가지고 사가지고 와야지. 왜 그거를 몇 번째 왔다 갔다 물어보고 창피하게 들었다 놨다. 그러면 이제 이 여성분도 야 이거 내가 진짜 뭐 엄청 호사스러운 걸 해달라는 걸 하는 게 아닌데 나 그냥 이렇게 다정스럽게 조금 대화도 하고 좀 이렇게 뭐 이런 거 물건도 고르고 뭐 밥이라도 뭐 한 끼 먹고 가고 이러려고 그러는데 야 이거 진짜 너무 안 맞네. 새 오빠 같기도 한데 이 새끼는 아닌데 이거 언제까지 내가 야 이거 진짜 잘하신 시험이랑 똑같은 종자들이랑 똑같네. 왜 그렇게 됐어요? 모국어를 확인 안 하고 결혼하시다니. 모국어 좀 확인하시고 베팅하시고 이런 얘기를 결혼하기 전에 못 들어가지고 결혼 한 달 전에 상견례를 하셔가지고 그때 시댁 어른들 처음 만나가지고 어머니 잘 살겠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몇 달 살다 어머니 못 살겠습니다. 나갈게요. 존재가 똑같네요. 몇 번 쓰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 제 여성 가연 400만 명 하면서 이런 안타까운 사연 너무 많이 봤어요. 모국가 안 좋은 남자. 오늘 오신 여성분 중에 강사님 저희 남편은 도파민은 좀 떨어진 것 같은데 모국어가 좋아요. 그래서 여전히
저한테 다정하고 친절하고 예의도 지키고 그래서 제 사기가 오르나 봐요. 그래서 어려운 시간도 힘들고 그래도 견뎌내고 갱년기도 이겨낸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여성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강사님 저희 남편은 모국어가 좋아요. 한 분이? 손 드신 거죠? 네. 네. 또 없으세요? 두 분? 세 분? 네 분? 근데 오늘 오신 여성분들은 다 무슨 경매하듯이 손을 이렇게 드시나요? 자, 5, 6. 아마 쑥스러워서 그러십니다. 오늘 오신 네 분 여성분은 저는 일단 축복을 받으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이 나이가 더 드시고 이성의 매력이 무뎌져도 여러분에게 다정하고 친절하고 애정 있게 대하실 거예요. 물론 다른 여성에게도 다정하고 친절하고 애정도 내보이고 그 여자분 깻잎 안 떼어지면 젓가락으로 깻잎을 딱 잡아주고 그럴 확률이 또 높은 거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너무 좋은 남편하고 결혼하셨네요. 문제는 지금 손 안 드시고 표정 웃지만 슬프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딱 남편 보이시죠? 모국어가 별로 안 좋죠. 그러면 이제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사람 사기를 떨어뜨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별하기 전에 최종 관문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걸 안 해보고 이별하면 비슷한 남자 만날 확률 90%입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은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면 저는 이쁜 여성보다는 말을 이쁘게 하는 여성을 추천드려요. 뭐가 이쁜 사람이에요? 말이 이쁜 사람이 남성의 사기를 높이는 건 사실이에요. 여성은 모국어가 좋는, 사실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네. 말이 예쁘다는 거 뭘까요? 뭐 이런 걸까요? 뭐 여보 나 어제 업자양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이제 죽방 나가요, 죽방 나가요. 저는요 강연하면서 저 인생 하나 배웠는데요. 강사가 똑같은 내용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강연장에서는 너무 잘 돼요. 퍼포먼스가 300% 400% 나와요. 어떤 강연장에서는 4, 50도 안 나와요. 제 마음이 변한 것도 아니고 달라진 게 별 변수가 없거든요. 뭐 때문에 강사는 그렇게 능력이 고조됐을까요? 그렇죠. 관객의 호응도. 그래서 저는 강사를 어마어마하게 줘도 중학교 남자애들 그 새끼들은 절대 안 해요. 완전 나쁜 새끼들 진짜 너무 상처받았어요. 해봤거든요. 1000명씩 청소년 캠프 남자애들만 중학교 애들이요. 1시간 동안 강사를 이렇게 봐요. 표정이 왜 저러지? 침을 많이 뱉더라고요. 이 새끼들이 다 뱉기나? 그래 분위기 좋게 해야지. 그래서 유머를 했어요. 안 웃기면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얘네들 저 들으라고 옆에 친구한테 나이 먹고 고생한다 씨발. 와, 새끼들은 너무 예의가 없어. 진짜 너무 예의가 없어. 그거를 강의 끝나고 어디 다른 데 가서 해야지. 제가 솔직히 다 들리는데 그건 아니죠 진짜. 남자분들 이런 여성 만나면 큰일 나요. 진짜 큰일 나요. 여러분 강사가 남자고 앉아 계신 분들이 여성이 많으면 강사는 딱 처음에 들어올 때 어떤 여성이 눈에 들어오죠? 당연히 어쩔 수 없이 환하게 웃는 사람이요? 질서 지킨 사람. 질서 지킨 사람이 눈에 확 들어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른 여성이 눈에 들어와요. 호응을 되게 잘해주시죠. 오늘 특별히 우리 가운데 테이블에 세 분이 계신데 너무 리액션 좋으시고 세 분 제가 처음 특별히 우리 하얀색 옷 입으신 분 너무 리액션 좋으시고 그럼 이제 저런 분은 자꾸 보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뻐 보여요. 예쁘진 않아요. 그냥 예뻐 보여요. 예쁜 거는 질서. 이거는 질서 지켜야 되는 거고. 근데 예쁜 게 오래 갈까요? 예뻐 보이는 게 오래 갈까요? 예뻐 보이는 게 오래 가요. 그게 일신우일신.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새로워져요. 리액션, 인간의 관계성. 그래서 저는 남성들한테 말 이쁘게 하는 여성하고 결혼하세요. 그게 당신의 삶의 사기를 높여줍니다. 당신의 마음에 영혼의 배터리를 충전해줍니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놀던 여자들만 잘 되는 거잖아요. 놀던 여자가 결혼 생활 잘해요? 공부하던 여자가 잘해요? 그건 100%예요. 놀던 여자 남편은 다 부자예요. 근데 세상에 부자 남자는 수없이 많아요. 근데 부자 남자가 자기 와이프를 사랑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왠지 아세요? 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람의 됨됨이를 알고 싶거든 그에게 권력을 쥐어줘봐라. 그러므로 야당은 영원히 됨됨이를 알 수가 없대요. 인간은 여당이 될 때 됨됨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현대사회 자본주의의 권력이 뭡니까? 정치 권력이요? 몇 년 지나면 다 끝나요. 그럼 또 감옥 가고. 현대사회 자본주의의 최고의 권력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남자는 자기의 됨됨이가 드러나거든요. 근데 자기 와이프를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놀았던 여성의 남편들은 희한하게 돈이 많고 자기 와이프만 사랑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놀아요? 정신없이? 안 놀아요. 지금은 교회 권사님이 되시고 모든 어두운 과거는 회개를 해요. 회개. 뜻이 뭔지 아세요? 유턴. 유턴. 남자가 결국은 헤어지거나 같이 살면서 정서적 이혼을 한 여성 상이 있대요. 남자는 어떤 여성을 싫어할 것 같으세요? 우리 여성분들이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 특징을 말해볼래요? 그게 얼추 맞거든요. 제가 대신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남자들 100만 명 이상한테 물어봤거든요. 어떤 여성이 싫으세요? 와이프가 어떨 때 싫으세요? 아내가 돈 못 벌어요, 게을러요, 요리 못해요. 거의 없어요. 말을 기분 나쁘게 할게요.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분 나쁘게. 그래서 제가 그 여성 모임에 가서 왜 이렇게 남편하고 애들한테 말을 기분 나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틀린 말을 안 한대요. 성격 자체가 원래 평생을 자기는 한 번 아니면 아닌 그런 여자예요. 성격 자체가 원래 평생을 주로 이런 단어들을 많이 썼어요. 자, 남성분들 이거 진짜 고려해야 됩니다. 이런 단어 많이 쓰는 사람은 정말 3번, 4번 고려해야 돼요. 나는 원래 성격 자체가 한 번 아니면 아니야. 평생을. 요런 단어를 쓰면은 이제 그 어리석은 남자, 아까 남자는 어리석다고 그랬잖아요. 아이가 어리석은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인간이 어른이 되려면 용납을 받아봐야 돼요. 그리고 모른 척 해줘야 돼요. 내가 이 사람 잘못 알았어요. 내가 덮어줘야 돼요. 모르는 척. 그런 엄마를 만나거나 아내를 만나면 그 남자는 어른이 돼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날 속일랄까 지금? 내가 당신 모를 것 같아? 나는 당신이 무슨 생각하는지도 전부 알고 있어. 나는 성격 자체가 그런 여자야. 원래 평생을 알았어? 마지막에 이런 방울뱀 소리를 내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안방에서 거의 앉아요. 그래, 뱀이 다리를 들고 침대 쪽에서 지금 물려 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눈치 까가지고 거실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보다가 잠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그 아저씨 나온 거 있잖아요. 요즘에 행복하다는 남자가 거기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러니까. 돈 많아도 얼마나 힘들어요. 고민이 많은데 조직도 많고 나가야 될 돈도 있고. 그러면 이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머리 아픈데 그 남자들만 뭐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아유, 뭐 맑습니다. 이런. 참 요즘 시대에 저렇게 또 인간의 삶이 길지 않은데 또 저렇게 좋아하고 참 어린아이처럼 나도 저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래도 어깨가 참 무겁고 머리에 쓴 면류관이 참 중심 잡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 참 정말 그렇구나.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방울뱀.
여자하고는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마하고는 결혼하지 마라. 말을 좀 이쁘게 하는 여성하고 결혼해라. 엄한 아버지 밑에 살았으로 뭐 이쁜 거 얼굴이나 보고 몸매나 보고 그런 거 오래 못 간다. 그 이쁜 말이 뭔지 보여드릴까요? 여러분의 남편이 모국어가 안 좋다면 여러분이 말 조금만 예쁘게 해주면 이 남자는 변할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 예쁘게 안 하고 남자랑 헤어지면 비슷한 남자 거의 만나요. 그러니까 한 1년에서 3년은 말 예쁘게 해보고 그때 안 되면 그때 이별을 저는 생각하라고 저희 누나들한테도 얘기해요. 누나 매형하고 계속 살 필요 없어. 누나 애들도 저기 누나하고 매형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 보면 왜 그게 애들한테 제일 잘못하는 거야. 누나 차라리 이혼하고 사유를 아이한테 얘기하고 이해를 구해. 전 친누나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죠. 양심적이니까. 그러니까 말 이쁘게는 한 번만 해보시고 진짜. 이쁜 말 소개해드릴까요? 네. 엄청 간단해요. 그리고 한국 남자는 자기 와이프한테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번 시도해보세요. 오늘 가셔서 집에 가서 여보 사랑해요 라고 해보세요. 극도의 불안을 느껴버려요. 들켰나? 뭐야 이게 사랑이 왜 나왔지? 뭐 아닌가? 사랑 엄청 불안해. 한국 남자가 제일 목마른 게 뭔지 아세요? 인정. 칭찬. 그리고 사회적으로 잘 된 남자일수록 더 받고 싶어 하는데 채통이 있으니까 말 못하는.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분들이 여보 나 이번에 동기 중에 제일 먼저 승진했어.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그때? 잘했다. 잘했다는 그 개 훈련할 때 말이에요. 잘했어. 갖고 와. 먹어 개꺼. 잘했어. 잘했어는 칭찬 아니고 평가래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래. 고생했어는 사장이 부장한테 하는 말이래요. 고생했어 박 부장. 항상 지켜보고 있네 내가. 그거는 월급 주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고생했어. 수고했어. 욕 봤어 이런 거. 봐보세요. 우리는 딱 이거 모르잖아요. 어떻게 칭찬해요? 내 남편 멋있다. 와 대단하다. 최고. 그럴 줄 알았어. 어떻게 해야 상대방이 좋아하고 사기 금방 급속 충전되는지 보여드릴까요? 남자나 애는 자기가 뭔가 성과 낸 걸 말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해주길 제일 원하는 줄 아세요? 모든 인간이 그런데 특별히 남자하고 애가 그래요. 놀라주길 바래요. 놀라줘야 자기가 주인공이 된대요. 해보세요. 여보 나 승진했어. 그거 죽기 전에 하는 거야. 진실성 1도 없는 가짜예요. 이게 뭐야 이게? 진실성 1도 없는데. 제가 해볼게요. 기술 소개해드릴게요. 여보 나 이번에 승진했어 2번. 어머 대박. 뭐라고 한다고요? 어머 대박. 두 번째 멘트 날리면 그 남자는 여러분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나도 좋은데 당신은 얼마나 좋아? 지금 남자분들 눈물이 나거든요. 눈물이 나거든요. 뭐라고 한다고요? 나도 좋은데 당신은 얼마나 좋아요? 대단하다 우리 남편. 근데 안 놀아본 여자분들은 여보 나 임원 됐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됐어 하면서 자기야 내 성격 알아볼라. 나 한 번 아니면 아니라고 했어. 난 성격 자체가 그런 여자야. 평생을 원래 그렇게 살아온 여자야. 알았어? 마지막에 뱀이 나와요. 아니 임원이 됐는데 왜 뱀이 나와? 그럼 이 남자는 뭐지 이거? 나 이거 쇠 빠지게 해가지고 이거 30년을 쇠 빠지게 일해가지고 임원이 됐더니 이 영광을 왜 자기가 갖고 가고 이게 뭐지 이게? 그럼 이제 이런 남자는 뭔지 이상해 이게. 뭔지 몰라도 이건 뭔가 이상한데? 이거 좀. 그러니까 이게 엄청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놀아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안 놀아본 여성은 공부를 했다는 뜻이에요. 공부를 하면 뭘 알게 돼요? 지식, 정의, 진리, 진실.
그래서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놀아본 여자는 뭘 하냐? 관계를 알아요. 공부한 여성은 지식을 알고 놀아본 여자는 관계를 알아요. 인생은 관계잖아요. 성경에도 나왔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프로 해석하면 네 말이 맞는데 네 말이 맞다고 항상 그게 유익하진 않다. 삶은 옳고 그름도 있지만 유익함이라는 게 있다. 그거를 놀아보면 참 잘해요. 그 여자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기를 툭툭 올리는 걸 너무 잘해요. 그래서 남편이 여보 나 오늘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 안 웃겨도 웃어버려요.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어머 당신 어쩜 그렇게 흉내를 잘 연속 동작도 해버려요. 이 동작하면 남자는 그냥 넘어가요. 어머 자기는 어쩜 그렇게 근데 오늘 오신 여성 대표님들은 제가 웃길 때 어떤 동작을 하는지 아세요? 박수를 짜. 동물의 왕국 보셨죠?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에서 자기가 웃길 때 박수 치고 소리 내고 이거 누구예요? 원숭이하고 물개. 또 친다고 박수를 치지 마시라고. 박수를 했죠.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1분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박수를 치고 본능적으로 박수를 치고. 그래서 여성들한테 왜 이렇게 웃으세요? 자기는 진실에서 그러대요. 강사님은 여자를 아무것도 모른대요. 머리 길러가지고 이렇게 웃는 애들이 있대요. 걔네는 대부분 가식적이래요. 걔네는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담배가 껴져 있대요. 박수 치지 말라고 대표님 쏘는 말씀. 손을 그냥 스타트로 묶어버려야 된다. 박수 치지 말라고 3번을 말씀드렸는데 계속 쳤죠. 이거 붕에 왔어요. 박수를 왜 했죠? 어머 너무 재밌죠. 남자는 이 동작에서 뭘 느끼냐면 자기가 되게 멋있다고 말해요. 야 내가 이거 하니까 엄청 좋아하네. 거의 그냥 초등학교 3학년 정도 수준이죠. 남자는 대부분 중학교 못 가고 뒤져요 그냥. 중학교 가는 애들은 진짜 각도에 한두 명도 안 나와요. 훌륭한 사람. 근데 그걸 계속 치우라고 하는 거죠. 남자가 애 같으니까. 어머 당신 어쩜 그렇게 재밌어. 아 진짜 나는 진짜 당신하고 27년 살아도 지금도 깜빡깜빡 넘어가잖아. 박수 치지 말라고 대표님 몇 번을 말씀드리니까.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프다 정말. 그렇죠? 이런 거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진리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성분들, 정의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실을 되게 추구하고. 여보, 나 오늘 이런 얘기 들었는데 웃기지 않아? 어디 가서 하지 마세요.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입을 닫고 지갑을 열라는 말이 있어. 돌아가신 시아버지하고 똑같다. 집안에 왜 이렇게 헛소리를 많이 하죠? 시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왔다 가셔야 돼요. 며느리가 자꾸 왔다 가라. 시아버지 돌아가셔서 쉴 수가 없다. 남자는 엄청 간단해요. 이 모든 인간이 그렇지만 그래서 남자는 핸들링하기 더 쉬워요. 여자의 심리는 스크류 같은 나사인데 남자는 못 갖거든요. 받기도 쉽고 빼기도 쉬워요. 그게 바로 위로예요. 아 여보 나 힘들어. 여러분 보통 남자하고 여자하고 개인차지만 좀 집단적으로 달라요. 여성들은 말입니다. 본인이 막 살쪘다고 생각하는 분들 좀 있죠. 그리고 살 너무 빼고 싶어 하죠. 그리고 안 빼요. 그냥 살을 빼고 싶어 해. 살을 빼려면은 운동을 많이 하면 되는데 말을 많이 해. 살 빼고 싶다는 거. 계속. 언제 하나 봤더니 뭘 잡술 때 그만 계속 하더라고요. 여자들이 훨씬 죽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잘 안 죽는 걸로 밝혀졌어요. 남자들은 죽겠다는 얘기 잘 안 해요. 그냥 죽어버려요. 죽겠다고 얘기하면 찌질해 보이잖아요. 남자가 나이 먹고 뭘 맨날 죽겠대.
뭐야 여기서 죽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남자가 죽겠다는 말이 나올 때는 상황이 안 좋은 거래요. 여자가 죽겠다고 말하는 건 관심 가져줘. 그러니까 어느 날 나 죽겠네. 죽겠어. 나 진짜 다 그만두고 싶어. 너무 힘들어. 시골에 내려가고 싶어. 이때 예쁜 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같이 힘든 표정하면서 여보 너무 힘들지. 아유 얼굴이 너무 안 됐다 진짜. 평생 일하느라고.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럼 또 한국 남자들 속으로 결혼을 잘했구나. 감사합니다. 하던 일 열심히 해야지. 시골은 안 힘드냐? 버스가 더 심하다더라. 하던 거 열심히 하지. 근데 이런 거 모르시는 분, 여보 나 너무 힘드네. 당신 만나서 힘든 나도 한번 생각을 해봐봐. 항상 자기중심적이야. 자기는 돌아가신 시아버지하고 딱 종자들이 지들만 알아가지고 이기적이야. 항상 자기중심적. 지상에선 대화가 안 된다. 지상에선 대화. 그 지상에서 대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 지하로 가. 지하. 거기 지하에 가면 노래를 도와주시는 자매님들이 나와요. 그냥 합창단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합창단. 그분들은 이제 심리학 전공자. 그러니까 이제 남편들한테 어머 오빠 집에 있는 언니는 오빠가 이렇게 힘든지 모르죠. 거기에서 남편은 은혜를 받아버려요. 은혜 받으면 특별 감사 헌금을 자기에게 해버려요. 순진해가지고. 남자들도 몇 번 합창단 왔다 갔다 하면 뭐 모르겠어요? 그 사람 내가 자기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에 뭐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 헌금 먹으려고. 그럼 남자도 이제 머리가 있으니까 어느 날 지하에서 나와서 담배 한 대 피우고 참 너무한다 너무해. 돈을 받아 먹으려고 사람 상처를 이용하네. 야 지상엔 방울뱀 지하엔 복뱀. 너무 천지가 뱀이구나. 갈 데가 없다. 나는 자연인이다. 뱀한테 하도 뜯겨가지고 지하에서도 뜯기고 지상에서도 뜯기고 너무 힘들다. 인생 진짜 힘들다. 야생동물의 특징이요. 상처 입으면 혼자 돌아다니기 때문에 가장 깊숙한 숲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집동물 같은 사람이 있대요. 힘들면 얘기할 사람이 있는 사람. 아니면 나 아프면 누가 먼저 와서 대표님 얼굴 너무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으세요? 저 뭐 치킨이라도 사드릴게요. 이런 사람이 있는 사람. 그 사람 집동물. 한국의 대부분의 남자들은 야생동물. 자기 힘든 거 말할 데가 없는 사람. 종교도 안 믿고 부모님하고 사이도 그리 좋지 않고 어느 날 내가 대표가 되니까 나 힘들다고 하면 이건 조직 다 무너지고 엄청 외로운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종교도 많이 믿잖아요. 옛날에 이런 최고위 과정에는요 남성이 80%에서 85%였어요. 지금은 뭐 완전히 다. 왜냐면 여성들이 훨씬 누구 말을 잘 들으려고. 남자는 누구 말 듣는 거 싫어해요. 뭐 종교도 싫어해요. 뭐, 여보 힘들면 예수님 믿을까? 예수님도 힘들어 이씨. 전부 그 사람한테 힘들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어 그 사람은. 나이도 젊어 보이더구만. 뭔가 자기만의 논리가 있어. 논리. 또 듣고 보면 맞는 것도 같아. 또 희한해. 또 어떤 집은 여보 그 힘들다고 술을 계속 그렇게 먹어? 좀 강연이라도 좀 들어봐봐. 김창옥 강사님이라고 너무 좋다. 당신이 들으면 진짜 좋은 내용이야. 그럼 어떤 남자가 그렇게 훌륭한 강사님이 있어? 나 한번 들어볼게. 링크 좀 줘봐. 그런 남자는 거의 없죠. 그 새끼가 지가 말한 대로 살 것 같다. 전부 입만 터는 거야 그런 새끼들은. 정직하지 못한 새끼들 말이야. 땀을 흘려서 먹고 살아야지. 아줌마들한테 유튜브로 먹으려는 놈들. 나는 제일 싫어해 그런 새끼들. 이중인격자 같은 새끼들. 지가 말한 대로 사지도 않는 새끼들. 그럼 이제 그 와이프가 어이가 없어. 아니 무슨
거짓말하는 거야 당신은 지금. 나 이번에 우리 최고 경영자 과정에서 들었어. 얼굴을 보고 들었다. 당신이 들으면 전부 좋은 내용이야. 가서 살라고 새끼라! 그 좋은 놈 이 새끼하고 살라고! 왜 나하고 살아? 나는 이게 없어. 남자가 왜 다른 남자 말 잘 안 듣나 봤더니 어려서 아버지하고 너무 권위주의적인 어른들하고 지내버린 거예요. 권위주의와 권위는 다른데요. 여러분 진짜 권위는 권면과 위로가 통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참 권위거든요. 자 그럼 권면은 뭐예요? 이렇게 우리 아들 이렇게 한번 해볼래? 할 때 아버지가 얘기하니까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우리 아들 힘들지 그럴 때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저 눈물 나요. 이 사람이 권위 있는 사람이죠. 권력과 위력이 아니래요. 근데 권력과 위력을 갖춘 남자 밑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나이 먹고 다른 남자 말 듣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안쓰러운 거죠. 그 남자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려서 남자들하고 관계가 그렇게 되다 보니 본인도 어른 돼서 누구 말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러시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사람이 누군가의 말을 들으려고 하면 신이 그에게 스승을 보내요. 사람이 언제 좋은 일이 생기냐면 누군가의 말을 들어보려고 할 때. 그거는 좋은 일이 생기기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다시 말해봐요. 맞는 말이에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러시아 속담에 좋은 사람이 언제 좋은 일이 생기냐면 누군가의 말을 들어보려고 하죠. 이때는 좋은 일이 생기기 직전이에요. 네. 나 저 책 한번 봐볼까? 나 그 사람 말 한번 들어볼까? 내 와이프 말을 한번 들어볼까? 남편 말 한번 들어볼까? 애들 말, 직원 말이라도 나 한번 들어볼까? 어떤 뭐 그런 건지 이러면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바로 직전. 그러니까 진짜 대한민국 남자는 좀 안타깝게 생각해 주세요. 전 제가 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남자는 조금 안타까운 게 있더라고요. 위기관리 능력이 집단적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여성들이 지금 엄청 잘 되는 거예요. 사법연수원 7년 전에 강연할 때 그 관계자 사무처장님이 그랬어요. 이제 법정은 10년 안에 완전히 바뀌어요. 판사 여성, 검사 여성, 변호사 여성, 그리고 범죄인 남성 이렇게 완전히 법정이 완전히 바뀌어요. 지금 남자 범죄밖에 할 게 없대요. 지금 법정에서.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정확하게 말하면 여성성을 많이 갖고 있는 인간. 이 사람들은 위기관리 능력이 전통적 남성보다 좋대요. 1번 종교를 믿어서 커밍아웃 한대요. 힘들어요. 자기 죄도 고백하고. 2번 종교가 없어도 친구가 있대요. 그리고 술을 안 먹어도 대화가 가능해요. 요즘 강남에 가장 잘 되는 식당은 여성들 대상으로 하는 식당은요. 유기농 샐러드 바거든요. 다이어트 때문에 건강하고. 점심 45,000원 받는데도 가봤거든요. 완전 놀랐어요. 돈에 놀란 게 아니고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오신 여성분들이 샐러드 10번 잡수시는 걸 보고 완전 놀랐어요. 여러분 소 알죠? 소. 이 소가 샐러드 먹고 700kg까지 찌거든요. 근데 엄청 샐러드를 잡수더라고요. 저는 1시간 얘기하면 혈당 다 떨어지는데 여성분들은 3시간 더 하시더라고요. 좀 무슨 내용을 하시면 들어가는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없었어요. 뭐 글로벌 위기라든지 뭐 코로나 극복, 뭐 대선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건 주로 계속 여쭤봐요. 언니, 나 많이 쪘지. 나 많이 쪘지. 자기가 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 친한 언니의 대답이 심리학적으로 너무 놀라워요. 딱 좋아. 네 키에는 76kg가 딱 좋아. 나이 먹고 살았잖아. 엄청 배기 싫어. 샐러드 한 번 더 갔다 와. 뭐 이런 대도 안 한 소리를. 그리고 또 한 분이 머리 잘랐을 때 짧게. 그 남자는 솔직히 차 사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형님 저 차 사는데 한번 보실래요? 한번 운전해 보셔도 돼요. 이번에 새로 샀거든요. 대기 7개월 하다가. 남자는 이렇게 자랑하고 여자분들은 머리 잘랐잖아요. 나 예쁘지? 이러질 않아요. 이상하지? 나 이거 이상하지? 나 이거 이상하지 않아? 왜 물어봐요? 자기가 보면 이상하잖아요.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왁구의 문제야. 그게 또 부치라니까. 딱 좋아. 색깔 너무 좋아. 머리 염색 색깔. 학교 다닐 때랑 똑같아 그냥. 너무 어려워요. 샐러드 한번 더 갔다 와. 샐러드 한번. 근데 이런 언어 딱 좋아는 인간의 영혼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에요. 네, 딱 좋아.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딱 좋아요. 지금까지 산 것도 힘들게 살았는데 뭘 더 하려고 그래요? 딱 좋아. 지금만큼만 해도 돼. 뭐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진짜 지금만 해도 충분하다니까. 파이팅 그런 것도 필요 없어. 지금 하던 대로 견디는 것도 힘든 거예요. 이겨내려고 하지 마. 딱 좋아요. 난 언니 그냥 모습 자체가 딱 좋아. 이게 보통 종교에서 인간을 받아줄 때 하는 말이거든. 그냥 네 모습 그대로 좋다. 너 뭐 좀 하려고 하지 마라. 너 이미 애썼다. 근데 그거를 여성들은 자기들끼리 해주더라고. 계속. 딱 좋아. 딱 좋아. 72kg가 딱 좋아. 살 없으면 되기 싫어. 샐러드 한번 더 먹어. 랜덤이. 그리고는 이제 마음이 릴렉스가 되니까 상처를 얘기하더라고. 언니 나 이렇게 해서 나 이혼하고 싶잖아. 나 진짜 내가 죽든지 그놈을 죽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 언니가 심리학자도 못 해주는 표정을 해주면서 뭐라고 하지 아세요? 그 얘기 들으니까 내가 더 속상하다. 넌 얼마나 속이 상하니? 내가 이렇게 속이 상하니? 사람의 슬픔이 언제 사라지는 줄 아세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5일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5일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날 강의가 있는 거예요. 그 당일 강의 취소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예의가 아니잖아요. 근데 강연을 해야 돼. 그 두 번이 방송, 한 번은 방송, 한 번은 강의. 근데 이제 얼굴이 이게 얼마나 이렇게 되겠어요.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강의해야 돼. 근데 강의는 보통 웃기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야, 아버지 얘기를 해야겠다. 아버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동시에 저보다 더 슬퍼해 주는 거예요. 그때 희한하게 제 안에 있는 슬픔의 진동이 이 외부의 강한 진동에 다 감쇄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사람의 슬픔은 언제 슬퍼지냐? 내가 슬픈 것보다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더 슬퍼해 준대. 그때 내 안의 슬픔의 진동이 밖에 진동하고 같이 부딪혀서 이게 상쇄가 돼요. 근데 그걸 해주시더라고요, 여성분들. 그 말을 듣는데 내가 너무 속상하다. 너는 진짜 너무 속상한 것 같다. 야, 그러니까 3시간 얘기하고도 전화에 중요한 내용 못했다. 중요한 내용 못했다. 3시간을 했는데 전화 1시간. 비 뜨거워질 때. 자세한 내용은 만나서 하자. 자세한 내용은 뭐예요? 그거는 뭐냐면 많이 쪘지. 언니 나 많이 쪘지. 나 이거 많이 쪘잖아. 나 진짜 너무 속상했잖아.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이 쪘 7kg 쪘어. 언니 딱 좋아. 야, 그때서 대단하고. 저걸 수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 저건 치료의 과정. 여성 저 언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저렇게 저렇지가 않아. 문제는 누구예요? 대한민국의 보통 남성성 강한 남자들. 남자들은 술 안 먹고 자기의 독을 얘기할 수 있나요? 마음문 열 수 있나요? 술도 안 먹고. 예? 그 저기 뭐 베리건스 같은 데 가서 아는 형님 빵 좀 싸가시겠습니까? 형님 제가 속상한데 형님은 너무 당연히 남자 한국 남자는 뭐 마셔야 마음이 열려요? 술 한 병 먹으면 안 돼요. 3병 먹잖아요. 완전 열려요. 문제는 정신이 없어져 버렸어. 마음을 열라고 하다가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형님 전 이래서 힘듭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힘듭니다. 그 형님 말주변도 없어요. 먹어 이 새끼야. 야 먹어라 이 새끼야. 말해서 되냐 이 새끼야. 먹어 이 새끼야. 말해서 됐으면 세상 일 다 됐어 이 새끼야. 먹어. 오늘은 먹어. 집에 가라. 비둘기야 너도 먹어라. 먹어라 비둘기야. 강남에 비둘기가 왜 많다고 이거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비둘기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들이 계속 십시일반으로
비둘기 사랑해가지고 도와줘가지고 비둘기들이 창궐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안 됐다는 거죠. 에휴, 너무 안 됐죠. 마음 여는 법을 모르니까. 마음 열 대상도 없고 종교도 안 믿고 술이나 먹고 비둘기 밥이나 주고 뭐. 사람들이 왜 술 먹는지 알아냈거든요. 학자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 물질이 근막에 붙는데요. 심혈관 질환은 암보다 훨씬 위험하잖아요. 금방 죽거나 중풍 걸리니까요. 그럼 이걸 빨리 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풀리나 봤더니 온도가 1도 올라가면 녹아버린대요. 독한 술을 먹으면 몸의 온도를 제일 빨리 올릴 수 있대요. 그러니까 막 열받을수록 막 폭탄주 같은 거 막 글라스 큰 거에다가 막 혈관 타고 막 스트레스 높고 막 간도 높고 막 저거 스트레스 높고 생기고 간이 같이 높고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른 해결책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계속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그래가지고 좀 한국 남자 많이 좀 불쌍하게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진짜 한국 남자들도 결혼하셨다면 좀 와이프를 좀 성경책에 나왔습니다. 깨지기 쉬운 그릇 대하듯이 대하. 근데 한국 남자는 여자를 스댕처럼 대하는 스댕. 던져버려 씨 안 깨져 이러면 이거는 피부인데 스댕인데 농양 쇠드세미로 밀어버려. 근데 한국 남자는 자기 와이프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자기 재산도 다 줄 수도 있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이마트는 같이 못 가겠대요. 왜 그러나 봤더니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아버지에게서 본 사회에서부터 배운 언어의 문제가 훨씬 많대요. 그리고 인간은 말 기분 나쁘게 하면 같이 살수록 사이가 나빠지고 차라리 그냥 형식적인 예의를 지키는 사람이 훨씬 더 친해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쁜 말은 배울 수 있을까요? 부모에게 못 받았다면. 그거는 오늘 오신 대표님들에게 이미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기 오신 대표님들 중에 부모님에게 받아서 대표님이 된 분이 혹시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부모님에게 정말 받은 게 없는데 기업의 대표가 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어떤 주요 요직에 지금 가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게 바로 결론인데요. 인간은 상속도 받고 유전도 되지만 학습에 의해서 새로운 언어가 익혀질 수 있대요. 그래서 아, 나는 사람들한테 예쁜 얘기를 좀 안 하네.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좀 나는 좀 조금 각박하게 하네. 그리고 연기할 때만 하고 편안한 사이, 즉 가족과 나한테는 아, 내가 조금 인색하네. 이렇다면 이쁜 말을 배울 수 있대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쁜 말을 공부하지 말고 예쁜 말을 자주 듣다 보면 물드는 거예요. 공자가 말한 교육의 두 가지 론이래요. 공부하는 게 있고 물드는 게 있다. 공부는 일정 기간이 끝나면 잊혀져 버리지만 물드는 게 더 오래 간대요. 그래서 이쁜 책도 많이 보고 이쁜 동영상 이런 모임들, 사실 여기에서 하나만 건져도 원래 금맥은 그 통으로 있는 게 아니라 돌 안에 있는 하나의 실금이잖아요. 그것처럼 사실은 이런 클래스에서 그 실금만 건져도 건지는 거거든요. 한 단어, 한 느낌. 그리고 그게 인생에 쌓여지다 보면 그게 어떤 식으로든 성과가 나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스트레스가 있으면 인간은 자신에게 누구에게 말을 친절하게 할 수 없대요. 그래서 스트레스 녹이는 법 소개하고 마칠게요. 핸드폰에 나왔거든요. 아까 7시에 강연 시작했어요. 8시에 마치는 건데 지금 8시 14분이에요. 이미 강연이 끝났는데 시간이 빨리 갔습니까? 천천히 갔습니까? 빨리 갔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집중했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집중하면 시간이 빨리 갑니다. 빨리 가는 현상을 뇌는 재밌다고 느낀대요. 재미를 느끼는 뇌는 스트레스를 담당하는 부분을 지워버린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담당하려면 시간이 빨리 가는 장소에 가는, 시간이 빨리 가는 사람을 만나든 시간이 빨리 가는 일을 하는 것이 최고래요. 그 코드는 개인적이어서 다 달라요. 세상 최고의 여행은 아마존이나 유럽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장소와 사람과 일을 할 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알아내는 자기로의 여행이래요. 그래서 여행을 가서 아는 건 내가 어디에 반응하는지를 알기 위함이에요. 그러니 뭘 좋아하시는지, 어떤 사람하고 있을 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어떤 장소에 있을 때 시간이 빨리 가는지를 아는 것은 엄청난 관리 능력이래요. 저는 5년 전에 알아냈습니다. 제가 뭐 좋아하는지. 자연을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나는 자연입니다 7년 봤거든요. 그랬더니 유튜브가 알고리즘으로 한국 기행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한국 기행을 몇 년 보니까 계속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나 서울에서 살다 죽기 싫은데. 아, 나 아파트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나도 언젠가 저런 데 살고 싶은데. 아, 나 서울에서 계속 살고 싶지 않은데. 아, 나 저런 데 살고 싶은데. 그러다가 3년 전에 국민학교 동창이 카톡을 하는 거예요. 상호가, 나 네 강연 많이 봐. 너 육지 사람들 힐링 시켜주느라고 넌 언제 쉬어? 힘들면 왔다가. 답장 안 했는데 또 와요. 창호가, 나 시골에 밭이 좀 있는데 이번에 집 짓거든. 우린 주말만 가. 평일날 네 집이라고 생각하고 힘들면 쉬었다가. 이거를 5개월 계속 하는 거예요. 힘들면 왔다가, 힘들면 왔다가,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아시죠? 나이 잡순 분들만 아는 내 다리 내놔. 그래서 이게 후렴처럼 계속 돌더라고요. 그리고는 결심했죠. 그리고 얘기했어요. 봉훈아, 나 이제 결심했다. 나이 먹고 고향 가고 싶진 않고, 나 내가 뭐 좋아하는지 알아냈어. 나 서울에서 3주 일하고 한 주 제주도에서 나 살기도 했는데 풀빌라, 리조트, 아파트, 호텔 다 싫어. 나 바닷가에 허르스름한 돌집 하나 하고 싶다. 그거 하나 좀 알아봐 주라. 카톡이 바로 온 거예요. 상호가, 그런 게 제일 비싸. 개념이 없구나. 고향 떠난 지 오래돼서. 그때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아니, 이 인생은 진심으로 마음을 먹으면 하늘이 도와줘야지. 왜 이렇게 속이 뒤집히는 일이 생겨? 여러분, 최근에 마음이 아프셨다면 그건 여러분이 진심이셨기 때문이래요. 인간은 진심을 다할 때만 마음이 아프대요. 최근에 마음이 아프셨으면 여러분이 재수가 없었거나 삼재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과 그 일에 진심이셨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 거래요. 그러면 우리는 진심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진심으로 하면 마음이 아프고 뒤집어지니까. 제주도에서 삼겹살 먹다가 깨달은 일이 있었습니다. 삼겹살은 언제 뒤집어지나 봤더니 한쪽을 진심으로 구웠을 때만 그 다음으로 뒤집더라고요. 삶은 뒤집어진 게 아니죠. 진행된 거죠. 삶이 익어가는 방향으로. 그러니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 마음이 안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살고 삶이 뒤집어질 때마다 그걸 견뎌내는 마음의 힘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게 친구가 되든 종교가 되든 자기 자신이 되든 그 무엇이든 사람이 거꾸로 시간이 천천히 가는 날이 있대요. 우리 아마 여성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쁜 옷 입고 로타리 같은 데서 자빠져 본 적 있으세요? 놀랍게도 아프지가 않아요. 인간은 쪽팔리면 고통을 이겨낸대요. 그리고 괴력적인 힘으로 벌떡 일어나고, 집이 이쪽인데 반대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소리가 들려요. 피난다! 피난다! 사람은 언제 시간이 천천히 가냐면 살다가 힘든 날이 돼요. 인간은 살다가 힘든 날이 오면 뇌가 초당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시간을 늘리고 상황을 확대해서 기억한대요. 다음에 비슷하게 힘든 날 조심하려는 거래요. 그래서 힘든 날은 시간이 안 가는 거래요.
그래서 남자는 군대를 계속 기억하고 여자는 애 낳을 때를 계속 말하고 상처 입었을 때를 평생 기억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코로나 같은 시기에 너무 길잖아요. 너무 일상이 파괴되고 너무 기니까 시간이 20년, 40년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때 사람은 뇌의 저장 장치의 마지막으로 차면 이런 판단을 한대요. 이렇게 힘들게 사느니 죽어서 쉬고 싶다. 그래서 유서에는 다 쉬고 싶다. 사람은 죽으려고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쉬려고 자살한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사실을 알고 자기 힘든 날 꺼내서 보려고 반지 안에 음각으로 글을 써넣어라 라고 말했죠. 한글로 번역하면 이자로 시작하는 문구 진짜 예술 모임에서 바로 답이 나와요. 보통 아주머니 모임에 가면 24K라고 적어요.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을까요? 제가 이자로 시작한다고 했는데 이것 또한 지나간대요. 사람은 두 번 착각한대요. 1번 잘 나갈 때 계속 잘 나갈 거라는 생각. 그래서 거만하고 2번 힘들 때 계속 힘들 거라고 생각하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영원한 건 절대 없대요. 영원한 건 없고 항상 변하는데 이 힘든 시기도 영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 단체로 사진 혹시 찍으실 일이 있으실 때 꼭 다 마스크 끼고 찍으십시오. 왜냐면 나중에 이럴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사진만 레어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은 하루에 15번 안아주면 대부분의 정신질환은 녹는데요. 영국에서 나온 논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부 세미나에 가면 마지막에 항상 서로 안아달라고 하면은 남자분들이 김 선생 우리가 부부인데 그게 좀 부적절하지 않냐, 그게 좀 윤리 도덕적으로 좀 어긋나는 행동이 아니냐, 우리가 부부인데. 제가 선생님 그러면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경례는 가능하다. 상호간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사람의 스트레스 물질은 근막에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건 자기의 2년 동안에 녹지 않은 힘든 기억을 안아준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거 되게 좋은 포즈래요. 그리고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괜찮니? 괜찮아. 자, 해볼게요. 시작. 여성분들 이거 느껴지시죠? 살 빼야 되겠죠? 빼야 됩니다. 진짜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집에까지 뛰어가세요. 어느 날 저는 CEO 모임이나 이런 사회 리더분들 각 분야의 모임들을 볼 때 지금도 젊지만 어렸을 때는 사장님이니까 좋겠다. 어디 임원이니까 좋겠다. 돈 많이 버니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20년 정도 제가 일을 하고 아주 조그만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직원을 데리고 조그마한 사무실이나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조직의 리더가 되거나 또 경영자가 되거나 이런 거는 정말 이게 보통 신경 쓸 일이 아니고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고 보통 고민이 아니구나.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직원이 먹을 때 맛하고 리더나 임원이 될 때 그 맛이 좀 다르잖아요. 그건 고민의 깊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내년에 대선인데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유명한 몇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실제 원동력은 텔레비 안 나오고 오늘 오신 분들처럼 다 자기 자리에서 수년 수십 년 또 가정에서 아이들 양육하고 본인 일하고 회사 경영하고 세금 내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서 국가의 원동력은 나오는 것 같아요. 대통령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래서 대한민국 대표 강사 소통 전문가라는 칭호를 듣죠. 다시 한번 우리 김창호 교수님의 박수 드릴까요? 우리 많은 회의가 멤버들과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오는 분들이 우리 김창호 교수님한테 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1시간 이상 강의하시고 우선 우리 김창호 교수님이 행복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 참 많이 주셨어요. 행복하시라고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릴까요? 다들 우리나라도 보고 참 감동했었는데 오늘은 기념 촬영을 테이블 단위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김창호 교수님이 모델로 테이블마다 좀 다니시면서 원장님하고 같이.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아 이렇게 네. 저 거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재혼한 것 같네요. 저 뒤로 가시죠. 자, 어떤 분으로 촬영하실지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심리학자 같으죠. 여자의 마음을 여자보다 더 잘 아는. 이제 연말 얼마 안 남았는데 연기 대상이 있다면